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여러분, 뭔가 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까 말까? 뭔가 호재, 여러분들이 모르는 깜짝 호재 이딴 건 없습니다. 사실 뭐 지난 이틀간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CPI가 발표됐어요. 예상보다 높게. 이거 안 좋은데. 예상보다 낮게 발표가 돼야 되는데 높게 발표되는 바람에 코인이 떡락을 했다가 살아나고 있는 지금 분위기인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인 시장은 좀 단단한 듯 보입니다. 밟아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희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는데 자, 그런 내용,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중요한 내용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먼저 오늘 발표된 CPI 1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0.5% 상승, 연간 3%로 상승하며 예상보다 높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 수치가 2.9였는데 3%, 예상보다 높으니까 시장이 실망을 했겠죠. 떡락을 처음에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살아나긴 했지만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게 발표되면 뭘 의미하죠? 금리 인하 어렵겠네. 계속해서 긴축 정책 이어가겠다. 코인에게, 특히 알트코인에게 중요한 건 양적 완화입니다. 돈이 시장에 막 풀려야지 그 돈 가지고 코인도 사고 또 여기저기 막 투자를 해대면서 투심이 살아나면서 알트코인에 투자가 될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알트코인에 투자를 할 텐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파월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낮추기 위해 서둘 필요가 없다.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의회에서 어제 그리고 오늘 증언을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경제는 탄탄하고 고용시장도 나쁘지 않은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는 살짝 높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 지금 분위기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제롬 파월이 이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CPI는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제롬 파월이 이 얘기를 할 때 오늘 발표될 CPI 예상보다 높게 발표될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맞춰보세요. 알았을까요? 미리 이걸 알 수 있을까? 정답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아마도 제롬 파월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중대 발표가 있을 때 CPI 발표 같은 이런 발표가 갑자기 또 다른 기대 이상의 반대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입장이 곤란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미리 전화를 해서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도 굉장히 중차대한 발표이기 때문에 미리 CPI 결과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CPI 결과를 받아보고 이렇게 여유 있게 발표를 하지 않았나.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듯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제 벌써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충격은 사실상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코인에게 더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말고도 더 중요한 것들이 아주 많다. 자, 어제 오늘 제롬 파월이 의회에서 증언하는 걸 제가 쭉 지켜봤는데 LA 시간으로 아침 7시였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걸 제가 째려보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발전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양당이 그냥 서로 물어뜯고 핥히고 그냥 정치 공세에 여념이 없습니다. 민주당 층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 돼서 나라 망한다. 그리고 공동 대통령 일론 머스크가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일론 머스크 끄집어 내려야 된다. 파월 당신 일론 머스크가 연준 문 두드리면 열어줄 거야? 이렇게 또 물어봐요. 파월이 당황해서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이렇게 이제 둘러대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 측에서도 비리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하고 이제 또 공격을 막 해대고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자, 한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롬 파월, 당신이 말이야 은행들이 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연계된 그런 것들을 하면 불이익을 줬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알고 있었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제롬 파월이 깜짝 놀랐다. 본인들은 그런 거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제롬 파월이 몰랐던 걸 알았을까요? 예전 정권에선 이런 암호화폐 관련 사업들을 망가뜨리고 짓밟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함께 돌을 던지면서 비아냥거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판이 깔리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이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은행들 안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의 말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y extra things that we can do to protect the traditional banking system? We don't want to get in the way of banks serving perfectly legal customers as long as they understand the risks. Are you speaking to custody? Well, custody is more, the second thing is undertaking activities on their own. So I think we need to be mindful that many of these activities can very well be done inside of banks, and custody may well be one of them. In fact, in Fed-regulated banks, there are lots of crypto activities happening now. They've just happened under a framework where we made sure that the bank understood and we understood exactly what they're doing. 자, 여러분들 들으셨나요? 연준의 규제 아래에 있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활동을 마구마구 하고 있다. 야, 이거 살짝 충격적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질문이 나면 슬슬 피해 다녔는데 이제 대놓고 제롬 파월이 때가 되었는지 이제는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 핵심 안건이기도 합니다.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어쩌면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닐까.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와! 자, 계속해서 은행의 움직임 추적해봅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 골드만삭스라는 은행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오늘 SEC에 제출한 13F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에 2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지금 현재 23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와, 엄청 많네. 이게 아니고, 자, 작년 4분기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7억 1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3억 달러. 불과 몇 개월 만에 3배 이상으로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 아니,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오버하나?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구한테 선동을 당했을까요? 자, 이제는 여러 알트코인 소식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조 달러 규모의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이 솔라나에서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 FOBXX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실물 자산의 토큰화에 앞장서고 있는 프랭클린 템플턴입니다. 아직까지는 스텔라 루먼 기반에서 미국 국채를 토큰화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솔라나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이 솔라나 ETF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ETF를 신청한 건 아니고요.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프랭클린 솔라나 트러스트. 이 수순으로 ETF 신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솔라나 ETF를 신청하기 위한 첫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XRP 관련인데요. XRP 관련해서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SEC가 그레이스케일이 제출한 XRP ETF 일구 비사 서류를 인정하고 진행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건 기대일 뿐이고요. XRP가 올해 안에 ETF 승인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전문가들의 예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당장 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자, SEC가 XRP ETF를 인정하고 검토를 시작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아직까지는 이거 불법 증권이야 라고 우겨댔는데 서류 검토를 한다는 건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불법 증권이면 마약이라든가 이런 불법적인 상품을 가지고 검토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 이 헤스터 피어스가 설명을 해줍니다. SEC는 암호화폐 의제 설정 전 의장단을 기다리고 있다. 의장단이라면 SEC의 위원장을 의미하는데요. 아직 위원장이 정식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에다 의원이 임시 대응을 하고 있죠. 차기 위원장은 누구죠? 폴 애킨스라는 친암호화폐 인물입니다. 자, 최종 보스가 조금 있으면 들어오는데 직원들이 미리 막 결정을 해버리면 곤란할 수 있겠죠. 나중에 보스가 와서 이거 뭐야 다시 이러면 안 되니까 급한 것만 지금 처리를 하고 주요 의제들 이런 것들은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결정을 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폴 애킨스는 언제 임기를 시작하게 될 것인가? 언제? 이게 중요하겠죠. 날짜는 3월 중순에서 3월 후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밀려있는 많은 암호화폐 관련 소송들이라든지 처리해야 될 ETF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쫘라라라락 처리될 수 있다.
그러면 코인 시장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까요? 그때가 되면 굉장히 뜨거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3월 중순, 3월 후반, 이건 확정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 아직까지 나온 많은 관련 기사에 의하면 그 정도 기간이 될 거라는 시장의 이해일 뿐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여러 많은 개별 코인 ETF가 신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코인들의 진행 상황, 승인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런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코인 목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 솔라나, XRP, 도지코인, 헤데라 해시, 폴카닷.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며칠 전에 에이다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코인들의 ETF를 신청한 기관들의 이름입니다. 카나리 캐피탈 그레이스케일에서 라이트코인 ETF를 신청했습니다. 솔라나 ETF를 신청한 기관, 그레이스케일, 바네크, 21쉐어스, 카나리 캐피탈, 비트와이즈. XRP를 신청한 기관,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카나리 캐피탈, 21쉐어스, 위즈덤트리. 도지코인을 신청한 기관,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헤데라이스를 신청한 기관은 카나리 캐피탈이고요. 폴카닷은 21쉐어스. 그리고 에이다는 그레이스케일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19 비사, 이 19 비사 서류의 검토가 시작되었는가? 라이트코인, 예스. 솔라나, 예스. XRP, 도지코인, 그리고 다른 코인들은 아직입니다. 자, 이제는 승인될 확률을 함께 확인해 봅니다. 참고로 이 확률은 블룸버그의 ETF 분석 전문가들이 내놓은 확률입니다. 먼저 라이트코인이 승인될 확률은 90%, 2025년 안에. 솔라나가 승인될 확률은 70%고요. XRP는 65%, 도지코인 75%.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은 아직 정보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ETF 관련해서는 이 블룸버그 전문가들의 적중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몇 가지 소식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 여기서 본인들의 전략적 준비자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전략의 이름은 매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아니고 매크로 스트래티지. 매크로적인 그런 전략이다. 이 전략에 포함되는 코인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들. 비트코인만이 아니고 다른 알트코인까지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안고 가겠다, 이런 전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 관련해서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서로의 국가를 방문하여 즉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전화통화를 끝내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전쟁이 종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때문에 많은 것들이 눌려 있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불안과 불확실성이 가득했는데 그런 하방 압력이 휙 사라져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인이 아니더라도 전쟁은 빨리 멈추고 평화가 찾아와야 되겠죠. 자, 여러분, 시간을 돌아보면 최근 여러 호재 속에서도 코인의 가격은 크게 오르지를 못하고 좀 버겁게 뭔가 벽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난 한 1, 2주간 많은 악재가 있었습니다. 딥시크로 인한 충격, 관세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코인의 가격이 충격을 받을 때마다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모습 지켜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힘이 모아져가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